자녀들이 혹시 눈을 심하게 깜빡거린다거나 이유 없이 코를 킁킁거린다면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증상은 틱장애라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별거 아니겠지 하고 지나쳤다가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고생도 커진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틱장애에 대해서 박진영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자, 박 기자. 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도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새학기에 틱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시적인 틱 증상은 보통 어린이 10명 중 한두 명이 보일 정도로 흔하지만 문제는 이 증상이 심해질 때입니다. 부모가 하지 말라고 야단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데요. 틱 장애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이 어린이는 병원에 와서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해 보입니다. 앉아있다가도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는 등 자신도 모르게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는 김구는 틱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딸꾹질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딸꾹질을 잘해 요즘에? 어? 그래. 요즘에 눈 깜빡거리는 건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틱장애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이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는 병인데요. 김구는 지난해 학교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눈을 깜빡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가볍게 여겼지만 점차 심해져 팔다리까지 흔들게 됐다는데요. 지금도 어깨를 으쓱으쓱하죠. 맨 처음에요. 눈을 막 깜빡여서 안과를 갔어요. 안과를 갔더니 안과에서 정신과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에 질환이 생겨서 눈을 깜빡이는 줄 알았는데 틱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정신과를 가게 된 거예요. 석 달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이는 사실 자신이 무슨 병인지도 모릅니다. 이 병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신경 쓰게 하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침 맞는다 그랬지? 아까? 아파트랑 또 무사마비. 특히 틱장애는 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면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특히 이 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에 어머니는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애들이 다 정상적으로 잘 크는데 우리가 저럴 때는 뭐 가슴이 내려앉죠. 그리고 친구들이 저를 보고 놀리지는 않을까? 별명이 생기지는 않을까? 내가 상처를 받아서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 항상 마음이 졸여요. 김군에게는 책 한 권 읽어주기가 힘든데요. 자신도 모르게 계속 얼굴이 돌아가는가 하면 갑자기 어깨가 움직이고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란 가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엄마가 불안해서 아이를 쳐다보는 것만 해도 아이는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저도 편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일단은 엄마가 편안한 마음으로 신뢰를 해야 될 거예요. 아이도 변할 수 있다는 신뢰. 이처럼 새학기인 요즘 특히 틱장애를 앓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어린이 10명 가운데 한두 명은 일시적인 틱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증상의 경우 대부분 자연히 사라지지만 이 같은 증세가 심하게 4개월 이상 지속되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아이가 그 증상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고 친구들을 만나기 싫어한다든지 매사에 소극적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질병으로 보고 치료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비교적 치료가 수월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어른이 돼서도 평생 고생인데요. 22살 홍모 씨는 12년째 틱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몸이 흔들려 샤워하는 것도 옷 한 벌 갈아입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이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허리도 움직이고 꺾 나가야 되나? 관절을 이게 그렇거나 그렇죠. 갑자기 튀어나오는 끄끄 소리 때문에 말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처럼 틱은 음성 틱으로도 나타나는데요. 홍 씨는 10살 때 눈을 깜빡이는 것부터 시작해 온몸에 근육장애까지 왔습니다. 부모의 이혼 직후 이런 증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전에 기억하기 싫어서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후로 부모님 이혼하신 이후로 그 전에 기억은 하나도 없고 그 이혼하신 무지 힘들었죠. 이혼하신 이후로
저와 누나한테 이제 아예 무관심해졌거든요. 또 처음 외숙모나 삼촌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좀 적응하기 좀 그랬는지 좀 그때부터 좀 심해지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 병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 오해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책상이 떨릴 정도로 몸이 흔들리자 학교 측은 수업에 방해된다며 나오지 말라는 소리까지 퍼부었다는데요. 학교 생활할 때도 좀 친구들 따돌림 할 때도 많이 좀 저 혼자만 이런 병이 있다 생각하고 근데 그냥 차라리 지금 살지 않는 편이 나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뭐 제가 죽어도 관심을 안 가져줄 것 같다. 제가 이 스틱 심할 때는요 자살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서부터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틱인 줄 몰라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6년 전에야 겨우 자신의 병명을 알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일상생활이 힘든데도 그의 병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 시간이니까 장애 등록 신청하려고 한번 시도는 해봤는데요. 뭐 보건복지부가 거기에 장애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뭐 등록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일상생활이 힘든데도 안 된다니 뭐 이게 혜택도 못 받고 지금 뭐 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학교를 졸업했지만 어디 취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홍 씨. 일주일에 2번 병원에 가기 위해 집 밖을 나가는 순간이 유일한 외출인데요. 지금도 견디기 힘든 건 특장애를 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입니다. 이 틱 증상이 심할 때는 그 어디 구석에 있다가도 사람들이 왔다가 이제 틱이 심하니까 딴 데로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많이 진짜 무슨 병균 취급하듯이 그냥 많이 피하더라고요. 그냥 그때마다 이제 밖에 괜히 나왔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냥 나오지 말 걸. 얼마 전부터 홍 씨는 다시 치료를 받으며 재활을 꿈꾸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릴 때 자신의 병을 알고 치료를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좀 더 빨리 나았을 거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 생활도 많이 힘들 거고 사회생활 한다면 사회생활도 어려울 것 같고 내가 또 집에만 있자니 그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못할 짓이에요. 그것도 집에 있게 된다면은 이제 인생 완전 포기한 건데요. 벌써부터 이게 인생 포기하면 안 되겠네요. 소아화병이라고 불리는 틱장애. 증세가 심하면 어른이 돼서도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혹시 자녀가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야단치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